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까지 우리 정치가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지 못했습니다. 제가 가장 많이 들었던 말도 제발 싸우지 말아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서로 싸우지 않고 정치 보복하지 않는 상생과 통합의 정치, 품격 있는 정치를 하고 싶습니다. 이번 대통령 선거는 우리나라가 준비된 미래로 가느냐, 그렇지 않으면 실패한 과거로 돌아가느냐를 결정하는 중요한 선거입니다. 갈등과 분열이 아니라 국민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통합의 대통령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인권 변호사를 할 때 제가 해결할 수 없는 사연들도 많이 만났습니다. 그럴 때 제가 열심히 들어주고 또 고개만 끄덕여 주어도 억울한 마음이 많이 풀렸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저는 다음 대통령에게 필요한 리더십은 위기 극복의 리더십, 신뢰의 리더십, 그리고 국민 통합의 리더십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저와 우리 박근혜 후보 사이에 공통정책이 참 많거든요. 당장 이번 국회에서부터 공동으로 실천하자라는 공동실천선언에 합의를 하고 여야 공동으로 법안을 제출하고 이렇게 할 용의는 없으신가요? 예, 좋습니다. 이 야권 연대는 이 가치가 같다고 판단되고 저희가 그런 혁신이 부족해서 국민들 꾸짖음을 많이 받았습니다만 그래서 민주통합당은 그 혁신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중이고요. 계속해서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그런 정당이 된다면 저희가 연대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지금은 그런 조건이 갖추어져 있지 않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저는 어떤 정치 쇄신도 헌법 정신을 벗어나거나 또 우리의 정체성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계실 때 부산저축은행 조사를 담당했던 금감원 국장에게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있습니다. 정무특보로 계실 때 그 아드님이 공공기관에 부당하게 취업을 한 것, 이것도 국정감사에서 확인이 됐습니다. 또 최근에 집을 사시면서 다운 계약서를 쓰신 사실도 확인이 됐습니다. 그런 사실이 없는 것으로 다 확인됐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만 기존의 남북기본합의서, 6.15 공동선언 그리고 14선언 등 합의들을 이행하고 개성 발전시키겠습니다. 북한과 대화하겠습니다. 대화하는데 전제 조건은 없습니다. 남북관계 발전에 필요하면 또 정상회담도 할 수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의 안보 무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분 다 쓰셨습니다. 예, 저는 그 진짜 평화와 또 가짜 평화는 구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퍼주기를 통해서 평화를 유지하는 것은 진정한 평화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또 얼마 전에 문 후보께서 말씀을 바꿔서 NLL은 사실상의 영해선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지만 그 진정성을 좀 믿기가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사실상 영해선이라고 하면서 북한에게 양보할 수도 있다는 말씀인지. 공동의료구역이야말로 오히려 NLL을 확실하게 지키면서 거기에 대해서 더해서 우리 그 어민들이 북한 수역까지 가서 조업할 수 있는 그런 경제적 이익까지 있는 아주 자식을 군대에 보내놓고 우리 어머니들께서 가슴을 졸이면서 자식들을 생각하실 것입니다. 우리 국민의 삶이 어렵고 또 경제가 어려워서 마음을 졸이고 있습니다. 그 무너진 우리 중산층 비중을 70%까지 끌어올리고 그렇게 하기 위한 중산층 재건 프로젝트를 즉각 실천에 옮길 것입니다. 이렇게 힘들 때 여러분들 마음에 가장 기억되는 분이 누구입니까? 바로 어머니의 따뜻한 마음 아니겠습니까? 중산층이 우리 사회의 중심이 되는 새로운 시대를 열겠습니다. 저는 지금 가장 큰 위기가 민생의 위기, 또 갈등과 분열의 위기라고 생각합니다. 성장의 혜택이 골고루 돌아가도록 경제 민주화해야 합니다. 단기 대책으로는 우선 돈이 돌아야 합니다. 가계부채 문제 해결하고 또 부동산 거래 활성화하고 또 중소기업과 자영업을 집중 지원을 해서 우리 서민들 주머니 두툼하게 해드리면서 얼어붙은 소비와 내수가
그 내수에 온기가 돌게 하겠습니다. 그 방법으로 저는 과학기술 또 정보통신기술을 전 산업에 적용하고 또 융합해서 제조업의 경쟁력도 살리고 또 서비스 산업의 생산력도 높임으로써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겠습니다. 이명박 정권의 민생 실패에 우리 박 후보는 공동 책임이 없습니까? 부동산 값이 최고로 뛰었고 역대 또 양극화도 가장 심해졌고 또 지금 굉장히 지금 우리 시급한 문제의 하나로 생각하고 있는 등록금도 역대 최고로 올랐습니다. 그리고 또 이게 공동 책임이 없느냐 그러시는데 사실은 지난 그 5년 동안 그 야당에서 맨날 무슨 일이 있으면은 그 박근혜가 답해라. 박근혜는 어떻게 생각하냐. 계속 네. 그렇게 하신 거 기억나세요? 근데 양극화와 중산층 붕괴가 가장 심각했던 때가 바로 참여정부 때였다. 지금 문 후보님 경제정책을 보면 그 실패한 참여정부 정책하고 크게 다르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민생을 충분히 보살피지 못했다. 또 양극화도 충분히 대응하지 못했다. 그런 지적은 저도 겸허하게 받아들입니다. 재벌 개혁하고 시장 경제의 공정한 경쟁 질서를 확립해서 시장 경제의 장점을 살리는 것이 곧 경제 민주화입니다. 재벌 대기업이 빵집하고 떡볶이 순대까지 이렇게 했어야 되겠습니까? 근데 경제 민주화에 있어서 대기업 개혁은 아주 그 중요한 부분입니다. 저는 대기업이 잘못하는 일은 철저하게 바로 잡을 것입니다. 이제 참여정부 시절에 약속하고도 지키지 않은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당시 출총제를 폐지한다고 했다가 무력화시켰고 또 계열분리 청구제를 도입한다고 그랬다가 또 철회했고 공정위의 전속 고발권 폐지 약속도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그때는 약속을 실천하지 않고 이번에는 왜 또 공약으로 내거셨는지 궁금합니다. 더군다나 이제 공동 정부를 구성하겠다고 하면서 거기에 그 참여한 분들이 문 후보님하고 반대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약속들을 어떻게 지키실 것인지. 우리가 안철수 후보님 또는 그 지지 세력 그리고 또 시민사회 세력과 함께 우리가 통합의 정치를 한다고 해서 모든 정책이 100% 다 일치할 수는 없는 것이죠. 99% 일치하면 함께하기에 충분한 것이고요. 나머지 1%는 문재인 정부가 결정하는 것이죠. 예. 지금 우리 박근혜 후보님은 지금도 줄푸세를 주장하고 계시거든요. 그리고 이제 줄푸세와 경제 민주화 이거는 저는 다르지 않다고 보는 이유가 불필요한 규제를 풀어서 경제 활성화를 시킨다는 것은 나라 곳간을 채우는 일이니까 경제 민주화와 달라지는 것이 아니고 또 법 질서를 공정하게 하는 거 이것도 경제 민주화의 기본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늘지오 정책으로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예, 저의 일자리 혁명은 한마디로 좋은 일자리 만나봐 이렇게 정책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공공 부분부터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해 나가겠습니다. 복지는 비용이 아닙니다. 사람에게 투자하는 것입니다. 룰라 대통령이 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부자에게 돈을 쓰는 것은 투자라 하고 서민들에게 돈을 쓰는 것은 왜 비용이라고 하는지 모르겠다. 암이나 뭐 중풍이나 이런 4대 중증 질환에 대해서는 100% 국가가 책임을 지고 또 재정 상황을 봐가면서 단계적으로 의료복지를 확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4대 중증 질환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는 그 심장병, 암, 또 희귀 난치성 병, 중풍 이게 4가지입니다. 우리 박근혜 후보님께서도 이 노인연금, 기초연금을 20만 원 지급하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기초노령연금에서 이렇게 기초연금으로 이름만 이렇게 바뀐 것이지 그 내용은 동일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그 소요제한 문제에서는 우리 박근혜 후보님이나 저와 아무런 차이가 없는 것이죠. 부족한 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2007년 대선 때 혹독한 심판을 받았습니다. 민주통합당 잘못한 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지난 총선 때 질책을 많이 받았습니다. 통렬하게 반성을 하고 새로워지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민생이 새 정치입니다. 제가 민생을 살리겠습니다. 새 시대를 여는
첫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오늘 토론을 보시면서 어느 후보가 대한민국의 미래와 또 국민 여러분의 삶을 책임질 수 있는지 판단하실 수 있었으리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선택에 따라서 준비된 미래로 나갈 것이냐 아니면 실패한 과거로 돌아가느냐가 결정됩니다.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